우리 교재가 156쪽에 5단원은 주장하는 글쓰기예요.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는데 주장하는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함. 자,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은 내 의견이고 여기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래에 주장과 근거가 나오고 있죠? 자, 주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세우는 의견이나 주의, 내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 근거는 주장이 설득력 있도록 뒷받침하는 말이나 자료. 여기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내 주장은 주관적이고요. 근거는 객관적이다. 자, 그리고 특히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인 글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통은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서론에서 많이 나와. 물론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사례를 든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문제 제기가 일반적이고, 자,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주장과 그것에 대한 근거.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하는 글의 어떤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주장과 근거에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건 내 주장, 내 생각이야. 이것에 대한 근거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랬지? 자, 일회용품은 오랫동안 땅속에 그대로 남아서 환경이 오염된다. 자, 어디에 어떤 출처나 이런 게 분명히 있으면 더 좋고요. 일회용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해롭다. 이런 근거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할 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당성. 자, 근거의 타당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주장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요즘은 사용한 일회용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줄이자고 하더니 새로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대. 그러면 근거가 타당하지 않죠? 자, 바로 근거의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가? 자, 객관적이라는 건 뭐야?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자료를 가져다가 근거로 썼느냐 하는 거야. 자, 여기 근거 보시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라고 했어. 우리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 특히 최신 신문기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내용을 담은 근거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자, 믿을만한가? 이거 신뢰성. 그래서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이거든요. 자, 바로 최근 환경부의 연구 결과. 자, 환경부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지. 자, 그러면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야? 그렇다면 당연히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할 점 3가지. 타당성과 두 번째는 객관성, 세 번째가 신뢰성. 자,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이 3가지를 고려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장하는 글을 쓰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자,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줘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 당연히 있어야겠지? 자,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서론, 본론, 결론에 짜임새를 갖춰야 된다고 했고요. 자, 정확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힙니다. 우리 출처를 밝히면 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성도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또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쓰기 윤리 준수.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글의 신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이기도 하니까 출처를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 자,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학생의 주장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생의 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특징 한번 볼까? 자, 청소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신조어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해 줄 거고요. 자,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객관적이면서도 믿을 만한 자료,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서론 부분 볼까? 자, 우리 서론은 흥미도 끌면서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뭐 했어? 요즘 우리 말풍선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의 예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을 시작해야지 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있니? 갑분싸, 노잼, 이응지읒, 시옷, 기역. 자, 요렇게 신조어의 예를 먼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독자의 흥미를 먼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실제 대화를 할 때에도 즐겨 쓰는 말이다. 자,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를 줄여 이르는 말로 긴 문장을 쓰기를 꺼리고, 자, 바로 신조어를 쓰는 형태의 갑분싸처럼 어떤 거? 갑분싸? 긴 문장을 쓰기를 꺼리고 웬만하면 짧게 줄여서 말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보여주는 게 갑분싸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노잼처럼,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이게 두 번째. 기도한다. 또 이응지읒, 시옷, 기역. 요런 애들처럼 자, 초성만 써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게 세 번째. 자,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신조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말한다? 짧게 줄인다?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한다? 초성만 쓴다. 자, 하지만 이러한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래. 자, 그래서 뭐다? 앞으로 다룰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뭐였어요? 바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다. 자, 옆에 이 친구가 뭐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뭐를?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근거로 제시하겠어. 자, 주장이 뭔데?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니까 문제를 근거로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제기한 문제, 자, 서론이니까 앞부분에 예를 들면서 흥미도 끌어주고, 자,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자, 신조어를 즐겨 쓰는 청소년들. 자, 이렇게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자,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나왔고,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자,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나오겠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 때문에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요.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이게 문제 1. 한 단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의 인지도를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자, 지금 어떤 단체가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바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합니다. 자, 옆에 볼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 지금 나오는 건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인용하면 뭐가 좋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올라간다. 우리 객관성, 신뢰성. 자, 객관성도 올라가고 신뢰성도 올라갑니다. 자, 노잼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7%, 50대는 16.7%만이 그 뜻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인 40대에서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41.5%에 그쳤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자, 다른 세대는 청소년의 신조어를 많이 알지 못한다. 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다?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에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 모든 청소년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제죠.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어떤 학생은 유행에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알아보고 그런 말들을 일부러 사용한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게 문제 3. 요즘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에 알맞는 어휘를 골라 쓰려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 국어학자는, 자,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국어학자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국어학자 전문가죠?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단순해지면 생각하는 능력 역시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올라가겠지? 자, 객관성, 신뢰성. 자, 왜? 전문가의 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볼까?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의 문제점. 바로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세대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게 나왔었지? 청소년 사이도 문제가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또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결론에서는 뭐 한다고? 자,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할 거야.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뭐 했어요? 요약 정리해줬고. 자, 따라서. 자, 뭐 하자?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주장을 한번 강조하고 있죠. 주장. 자, 참고 자료 넣어줬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고 있죠. 자, 우리 출처를 밝히는 것도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정리. 자, 글에 드러난 주장과 근거. 자, 근거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조어를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해볼까? 자,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주제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특징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부분, 서론 부분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고요. 자,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객관적이면서도 믿을 만한 내용을 근거로 들어줬어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줬죠. 근거 넣어주시고. 자, 글의 짜임. 여긴 쉬우니까 의사소통만 넣을게요. 의사소통. 자, 그럼 이 글에 드러난 주장과 근거 정리해볼까? 주장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근거는 문제들을 근거로 들었어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됩니다. 자, 이 글의 서술상 특징. 자, 서론에서 구체적인 신조어의 예를 들어서 흥미를 유발했다. 신조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줬다. 자, 그러면 이 글에 쓰인 근거의 적절성을 한번 판단해보자.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자, 지금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쓰지 말자는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객관적이고 믿을만한가? 자, 설문조사 결과나 국어학자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자. 여기 내용이 별게 없으니까 아예 다 끝낼게요. 자,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신조어를 어떻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학습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써보라는 건데요.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가지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객관적인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믿을 만한지. 자,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글에 쓰인 근거 세 가지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 혹은 연관이 있다. 또한 글쓴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인 국어학자의 의견을 인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 글에 쓰인 근거는 모두 타당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라고 했는데 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만 한번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바로 글에서 다룰 문제, 여기에서는 집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정했어. 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를 정하고 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정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 이 문제랑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사해보고 자, 자신의 주장을 문장으로 써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했냐면 주장을 쓰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주장 펼칠 건지 정했어요. 자, 나는 집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세 번째. 자, 다양한 자료를 찾을 건데 이 중에서 최신의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것, 요런 것들의 근거를 찾아줘야 되겠지? 자, 근거를 찾고 나면 네 번째, 개요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자,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문제 제기, 본론은 주장과 근거, 결론은 요약하면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라 라고 했고 자, 개요 작성이 다 끝나면 다섯 번째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 자, 다 쓰고 나면 고쳐쓰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짝과 바꿔 읽고 평가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자, 점검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요거만 보세요.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한지. 글이 짜임새 있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표현을 썼는지,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